세종실록 1권 총서.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의 휘는 도이다. 자는 원정이니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태조 6년 정축 4월 임진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였으니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 30년이다. 영명강과하고 치미 중후하며 관유 인자 공검하고 또 효도하고 우예함은 천승이 그러하였다. 태종 8년 무자 2월에 충녕군으로 봉하여졌고 우부대원 신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를 경숙옹주로 봉하였다. 13년 임진 5월에 충녕대군으로 올려 봉하고 18년 무술 6월 이모에 태종이 개성에 머무를 제 문무백관들이 세자 이제를가 잘못이 많다 하여 그를 올려 폐하기를 청하며 태종이 제의 맏아들로서의 개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모두 아뢰기를 전하께 없어 세자를 교양하심이 극진하셨건만은 오히려 이러하니 이제 어린 손자를 세운다면 어찌 앞날에 무사할 것을 보장하오리까. 하물며 아버지를 패하고 아들을 세우며 의리에 어떠하올지 청컨대 그중 어진이를 골라서 세우시기를 바람옵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경들이 마땅히 어진이를 가리어 아뢰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함께 아뢰기를 아들이나 신하를 알기는 아버지나 임금과 같은 이가 없사오니 가리는 것이 성심에 달렸사옵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충녕대군이 천승이 총민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 비록 몹시 춥고 더운 날씨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고 또 정치에 대한 대체를 알아 매양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의견을 내되 모두 범상한 소견이 의외로 뛰어나며 또 그 아들 중에 장차 크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가 있으니 내 이제 충녕으로서 세자를 삼고자 하노라 하였다. 여러 신하가 함께 아뢰기를 신들의 이른바 어진이를 골라야 한다는 말씀도 역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이옵니다 하였다. 의론이 이미 정해짐에 곧 그를 세워 왕세자를 삼고 백관에게 명령을 내려 들어와 하례를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장천군 이종무를 보내어 종묘를 사유를 고하고 교수를 중회에 내려 죄인을 석방케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세자를 세움에 있어서 어진이를 가림이란 고금의 커다란 의리이고 죄가 있을 때는 의당 폐하여야 함은 국가의 마련된 법이다. 일은 한 가지 얽매이지 않고 이치에 알맞게 할 따름이니 내 일찍이 맏아들 제를 세워 세자를 삼았으니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으되 불행히 학문을 사랑하지 않고 음악과 여생에 마음이 쏠리었으며 내 처음에는 그가 젊은 만큼 나이가 장성하면 아마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찾으리라 바랬더니 이제 나이가 20이 넘도록 오히려 군소배와 사통하여 어렵지 않은 일을 방자히 저지르다가 지난해 봄에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2사람이나 되었음에 제가 그제서야 그 허물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글을 올려 마치 스스로 뉘우치는 듯이 하더니 얼마 아니 되어 또 간신 김한로의 업무에 빠져서 다시 전철을 받게 되었다. 내 부자의恩정으로서 다만 한노를 쫓아내었으나 쟤는 오히려 고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원망과 노염을 품고서 분연히 글을 올렸으되 사연이 매우 패리하고 오만하여 전혀 신자의 도리가 없었으므로 이제 정부의 훈신들과 육조 대감과 문무백관이 함께 이름을 적어 글을 올렸으되 세자의 행실을 보아서는 대통을 이어받아 종사를 주장하여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겠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는 태조께 없어 초창하시기에 어려웠음을 생각하시고 또 종사 만대의 대계를 염려하시며 아래로는 대소신료의 바라는 바를 살피시와
공의로서 영단을 내리시어 세자를 폐하여 밖으로 추방하시고 종실 중에 어진이를 골라 세자로 세워서 인심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충녕대군이 영명공검하고 효우 온인하며 학문을 즐겨하여 게을리하지 않사오니 진실로 세자의 망에 합당합니다 하므로 내부득이 죄를 밖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 이도를 세워 왕세자를 삼게 되었으니 옛사람이 말씀에 이르기를 화나 복이 모두 제 자신이 부른 바 아님이 없다 하였으니 내 어찌 이에 들것만이라도 애증의 사심이 있으리요 하였다. 갑신의 세자에게 궁을 주고 교주로 부인 경숙옹주를 경빈으로 봉하였다. 병신의 태종이 정전에 나와 세자를 책봉하니 그 책문에 이르기를 세자를 세움은 인심에 관계되는 것임에 실로 큰 전칙이 되는 것이다. 원량을 가리기어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으려 할진대 오직 지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명과 위의 높음을 바르게 하여 책봉의 의식을 거행하노니 너 충녕대군 도는 관홍 장중하고 효제 겸경하며 사랑과 공경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되 아무 때라도 조심조심하며 총명한 자질의 배움을 즐겨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하여 나라 일을 부탁하며 합당하고 신하와 백성이 우러러 소망을 둘세 이름으로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를 삼노라. 하늘이 밝은 덕을 돌보시고 귀신이 그 정성을 흠량하니 제사를 맡아 개통을 잇되 늘 책임이 어렵고도 큼을 생각하여 깊은 못에 다다르는 듯이 얕은 얼음을 바른 듯이 하여야 길이 복록을 누리리라 하고 경빈에게 책문을 내리기를 공의를 따라 원량을 세우니 세자의 자리가 곧 정해졌고 배필을 신중히 하여 종사를 받더니 위호를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아름다운 칭호로서 떳떳한 법전을 삼은 따르노니 너 심씨는 곱고 아름다운 성품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늘 공경함과 두려운 마음을 지녔고 일찍이 근검한 덕이 현저하여 능히 부도에 돋아왔으니 한 집안 식구됨에 합당한지라. 이에 좋은 날을 가리어 대리의 절차를 이에 갖출세. 이제 신하 아무를 보내어 경빈에 책봉하느니 정숙하고 화기롭게 힘쓸지니 정성은 남편이 정치에 근면하기를 권고하고 돕기에 간절히 하여 힘써 서로 받들 것이며 자손이 번창하여 상스러움이 더욱 클지어다 하고 또 국내에 대사하는 교수를 내리기를 세자를 세워 근본을 확정함은 종묘를 받들고 인민의 마음을 안정시켜 1만 세대의 앞날을 위한 꾀함이었노라. 옛날 주문왕이 배급고에 두고서 무왕을 세웠음은 오직 그가 어질기 때문이었다. 모든 신하에게 자문하여 비로소 아들 도를 세워 왕세자를 삼고 이미 온 나라에 포고하였거니와 전례를 상고하건대 마땅히 책봉을 해야 할 것임에 곧 영락 16년 6월 17일 책보를 주었으니 이러한 거룩한 행사에 붙여 마땅히 너그러운 언전을 선포할 것이다. 이미 원량을 세워 귀신이나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티와 때를 씻었는지라 한편으로는 널리 용서하는 은택을 베푸노라 하였다. 임금이 이 글을 올려 사례하기를 조회에서 책봉하는 대명을 내리시어 세자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으실지 그릇 신의 몸에 이르오니 송구한 마음 진시로 간절하오며 더욱 감격함이 깊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도는 식견이 천박하옵고 성품이 우매하와 부모를 모심에 승순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옵고 경전을 스승에게 받았사오나 깊고 오묘한 뜻을 밝게 연구하지 못하옵더니 뜻밖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누추한 몸에 깊이 적게 하옵시니 대개 주상전하께 없으는 장엄하옵시고 정대하옵시며 깊고 밝으시온데 임금의 자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 있고 민심은 미리 정한 바가 있다 생각하시와 드디어 이 변변치 못한 저로 하여금 높은 지위를 받게 하옵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맡기신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생각하여 길이 보존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지극히 간절하옵신 교훈을 받들어 영원히 잊지 않사옵기를 맹세하옵니다 하였다. 7월 임자에 태종이 임금에게 명하여 서울에 가서 종묘에 배할게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선의할 뜻을
뜻이 있더니 여섯 대 언이 울며 아뢰기를 이는 저희 신하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옵나이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이 뜻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였다. 정축에 태종이 개성으로부터 서울에 돌아왔다. 8월 초 8일에 얼류에 태종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지신사 이명덕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 왕위에 있은지 이미 19년이나 되었는데 밤낮으로 늘 송구스러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위로 하늘의 뜻을 보답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재변이 나타났으며 또 묵은 병이 있어 요즘 더욱 심하므로 이제 이 자리를 세자에게 전이하고자 하노라 하니 명덕 등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써 아뢰었으나 태종이 듣지 아니하고 보평전에 나아가서 내신으로 하여금 임금을 부르되 두세 번 재촉하고는 상서사에 명하여 옥세를 드리게 하였다. 이에 정부 6조 공신 3군 총재 6대 언들이 문을 밀어 젖히고 들어가 와서 하늘을 불러 통곡하며 옥세를 함께 잡아당겨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태종이 소리를 높여 명덕에게 신칙하기를 임금의 명령이 있음에 신하가 좋지 아니함이 도리어 옳으냐 하며 명덕이 부득이 옥세를 바치었다. 임금이 그 부르는 뜻을 알지 못하고 급히 달려나아가 배운즉 태종이 곧 옥세를 주므로 임금이 엎드려 일어나지 아니하니 태종이 임금의 소변을 잡아 일으키고 옥세를 주며 곧 안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황급히 옥세를 상위에 올려놓고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껏 사양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역시 통곡함을 그치지 않았다. 태종이 환관체 한을 시켜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내 이미 국왕으로 더불어 서로 대해 앉았으니 경등은 다시 청하지 말라 하고 임금에게 명하여 옥세를 받아 궁에 머물게 하고 따라서 붉은 양선을 주고 연화방 옛 세자의 전으로 옮겨가니 백관이 뒤를 따라 전 뜰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전과 같이 하기를 청하고 임금도 옥세를 받들고 친히 내정에 나아가 굳이 사양하여 밤중까지 이르렀다. 태종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이미 두세 차례 이르렀거늘 어찌 나에게 효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다지 요란하게 구느냐 하고 손을 맞잡아 북두를 향하여 변하지 않을 뜻을 맹세하였다. 임금이 황송하여 명덕으로 하여금 옥세를 받들고 나가 경복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초 9일 병술에 문무백관이 다시 글을 올려 굳이 청하고 성균관 학생이 또 글을 올려 극진히 말하였으나 태종이 모두 보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 면대해서 진정하고자 청하였으나 태종이 문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통곡하니 그 곡성이 궁정에 진동하였다. 태종이 최한을 시켜 여러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내 이미 황천과 종묘에 서고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대언 등으로 하여금 경복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초 10일의 정해에 태종이 최한을 시켜 승려와 의장을 보내고 또 12군사에게 명하여 임금을 맞이해 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오장과 청량산으로 나아가려 하였더니 태종이 내신을 시켜 그 거동을 보아오게 하고 노하여 말하기를 내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오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 주장해 홍량산으로 나아가 전에 올려 굳이 사양하기를 신은 성품과 자질이 어질고 어리석고 둔하며 학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와 위정의 방도에 대하여 어리중절하여 깨달음이 없사온데 외람되이 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치 못할까 두렵사건을 어찌 오늘 맡겨주신다는 하명이 있을 줄을 헤아렸겠습니까? 뜻밖의 일을 당하오매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 없으는 춘추가 왕성하시옵고 성득이 바야흐로 융성하시온데 갑자기 정사에 고달프다 하시고 종묘 사직의 막중한 책임을 어리석은 이 몸에 맡기려고 하시니 어찌 오직 신자의 마음이 더욱 두렵고 황송할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두렵사건대 조종의 신령께서도 놀라실까 하옵니다. 또한 나라를 전하는 일은 참으로 국가의 큰일이었거늘 갑자기 이렇게 하옵시면 내외의 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리가 없사오며 거듭 생각하옵건대 전하께 없어는 신을 세워 후사를 삼으실 적에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고 찬자에게 아뢰어 결정하옵셨거늘
하물며 궁극의 막중한 것을 마음대로 신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두렵사옵건대 4대의 예에 또한 어긋남이 있을까 걱정이 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어리석은 신의 지극한 사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를 염려하시와 종묘 사직과 신민의 기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태종이 그래도 윤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또 궁궐 안뜰로 곧장 들어가 호곡하니 그 소리가 어자에까지 들렸다. 태종이 효령대군 이보로 하여금 명을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다른 성에게 위를 전한다면 경들의 청이 당연하지만 내가 아들에게 위를 전하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느뇨 하고 곧 익성관을 친히 임금의 머리에 씌우고 드디어 임금으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에 가서 즉위하게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 명을 받고 나와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이 어리고 어리석은 내가 국가의 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성껏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도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익성관을 머리에 쓰고 있음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렸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가니 태종이 채안에게 명하여 정부 대신들에게 하교하기를 주상이 아직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는 내가 친히 청단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 육조로 하여금 함께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할 것이며 나도 또한 함께 의논하리라 고 하니 박은등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없어 전의하려 하심을 신들은 편안히 쉬시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사옵더니 이제 임금의 뜻을 알았나이다. 청컨대 교수를 내리시와 전의하시는 뜻을 밝히 타이르시어 신민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곧 예조판서 병계량에 명하여 전의하는 교수를 짓게 하였다. 또 여러 대원에게 명하기를 병조 당상은 모두 나에게 시종하고 대원들은 주상전에 시종하라 하였다. 여러 대원들이 아뢰기를 신들은 반씩 나누어 시위하옵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자고로 성수는 임금을 따르는 것이니 따로이 행할 이치가 없다. 어서 가거라 하였다. 여러 대원이 또 아뢰기를 원컨대 머물러 있어서 병조의 일을 맡아보고자 하나이다 하였으나 태종이 말하기를 비록 병조의 직무를 겸한 자라 하더라도 성순을 어찌 나누어 소속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여러 대안이 모두 배사하였다. 계량이 교수를 지어 나아가 배웠더니 태종이 말하기를 오늘날이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으니 어서 속히 교수를 반포하도록 하라 하여 이에 여러 신하들이 조복을 입고 반열 차서대로 전정에 늘어섰다. 곧 교수를 반포하니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태조의 크나큰 사업을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힘써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고자 도모하기를 이미 이에 18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변이 자주 일어났으며 또한 몸에 오래 묵은 병이 있어 그늘에 와서는 심하여지니 청정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자도는 영명하고 공손 건박하며 너그럽고 어지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한지라 이미 영락 16년 무술 8월 초파일에 대보를 친히 주어 세자로 하여금 나라의 기물을 오로지 맡아보게 하고 오직 군국의 중대사만은 내가 친히 청단하기로 하였으니 너희 중에 대소신료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의 경사를 맞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신왕의 즉위를 진하하게 하였다. 경시에 종실과 무무백관이 조복으로 경복궁 뜰에서 반열과 서차대로 늘어섰다. 임금이 원유관에 강사포로 긍정전에 나오니 여러 신하들이 전을 올려 하례를 올리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 노인과 성도들도 모두 참여했다. 임금이 하례받기를 마치고 상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부왕을 상왕으로 모후를 대비로 하고 경빈을 봉하여 비로 삼았다. 처음에 상왕이 잠재 있을 때 원정황후의 꿈에 태종이 임금을 안고 햇바퀴 가운데 앉아 있어 보이더니 얼마 안 있어 태종이 왕위에 올랐고 이에 이르러 임금이 또 왕위를 계승하였다. 시문을 청천 부원군으로 삼고 그 아내 안씨를 사만 국대부인으로 삼고 박신을 의정부 찬성으로 박습을 병조 판서로 조말생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잠전은 왕이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집이고 망은 후보이고 백업고는 문왕의 맏아들이며 무왕은 문왕의 둘째 아들이고 전례는 경국대전의 예전이다. 임금은 세종을 말하며 회노인은 아랍인이다.